네, 좋아요. 우리가 AI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지금 읽어주셨죠? 맞죠? 네. 무엇을 해야 되는 창의성, 거예요? 창의성, 감성적. 네, 창의성, 감성적. 좋아요. 우리가 창의성의 두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AI를. 제가 예전에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죠. 강의를 할 때 마지막 사진이 뭐예요? 첫 번째 사진이 뭐예요? 사람이 로봇한테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구걸하는 거죠. 로봇은 서 있고 사람이 땅에 고개 숙이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봇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이 창의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또 마지막 장면은 뭐였어요? AI하고 인공 로봇은 AI는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공부를 해요. 책을 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다 고개 쳐박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나중에는 로봇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죠. 로봇이 공부를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주영 대표님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 가만히 있어요. 아, 그랬군요. 좋아요. 이 말 아주 시원하게 드러내셨네. 175페이지에 보면 창의성은요. 지루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일기 챌린지 했죠. 매일 짧게라도 글을 반복해서 10가지 이렇게 문장을 써라 했는데 여기에서 꾸준히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하겠어. 꾸준히 하시는 분. 우리 정순 성우님하고 명희 성우님, 희진 성우님 그리고 저밖에 없죠. 우리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뭘 해야 돼요? 꾸준히. 이걸 해야 돼. 명희 성우님이 오늘 이거 잘 읽어주고 주셨어요.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 만약 창의적인 글 하나를 뽑기 위해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고 반복해서 쓰는 작업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창의적인 글을 뽑아내지 못한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루한 과정을 단순 반복하다가 그 작업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0에 가까워질 때 가장 창의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유레카를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유레카. 어디 나왔어? 유레카 누가 외쳤어요? 갑자기 생각이 자, 안 나지. 물속에서 튀어나오면서 유레카 했죠? 네네. 그분이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유레카.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맞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지루한 과정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 낭독하는 게 지루한 과정이고 글 쓰는 게 매일 지루해.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에너지 소모가 제로일 때 정말 못하겠다. 그때 이게 창의적인 생각이 빛을 발하는 거야. 이 아르키메데스 또한 목욕탕에서 정말 이게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목욕탕 탁 들어가서 있는데 어쩌면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 순간에 유레카가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순한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근데 창의적 이번에 저 TV 방송 금요일 날 찍어갔는데 그 제목이 유레카인데요. 프로 유레카. 좋아요. 근데 유레카 하면 그걸 알아야지. 누구예요? 그러게요. 유레카? 아르키메데스요. 네, 이제 주영 대표님, 주영 사모님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유레카가 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출연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유레카가 아르키메데스 목욕탕 사건. 이거 기억하실 거 네. 아니에요, 이제. 그쵸? 네, 물이 넘쳐가지고요. 파이팅. 네, 네. 네. 홍미 대표님.
검수가 되셨습니다. 네. 저는 191쪽 콘텐츠 해커의 191쪽. 네. 네. 세상의 특별한 노하우라 불리는 해커 것들은 정리입니다. 네네. 하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본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자는 언젠가 도태되기 마련이고 꼼수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게 만듭니다. 검색 로직이 바뀔 때마다 타격을 입고 새롭게 마케팅을 공부하고 이런 접근은 본질을 파고 들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검색 로직을 만드는 아유 눈이 요즘은 또 침침해서 오늘 아침은 글씨도 다 안 읽어져요. 업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꼼수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로직이 변해도 끄떡없이 돈 벌 수 있는 핵심을 이번 챕터에서 꼭 체득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네이버가 구글을 저거 하는데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그 045 아침 시간에 하는 그거를 이제 요즘 그 블로그를 써가지고 매일 그 시간에 이렇게 올리는 게 저 아침마다 그 책 읽는 거 사진 찍는 거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 녹음하고. 근데 그거를 김영수 대표님이 블로그로 한번 해보라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했는데 요즘은 그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꼭 읽은 거를. 근데 제목을 루이스 헤이라고 안 하고 그날그날 읽는 그거에 대한 거를 제목을 다르게 써서 올리니까 계속 상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오, 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루이스 헤이의 뭐 나를 취하는 생각 이게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쓰니까 상위 노출이 안 되는데 그 날에 읽는 거를 그 제목을 좀 다르게 해서 제목을 올리니까 상위 노출이 계속 되니까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찾아오는 이야, 사람이 많건 적건 이거 떠나서 그래서 그 재미를 느껴갖고 아까 저기 명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이럼 계속 꾸준히 이렇게 꼼수를 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화이팅. 감사, 감사. 감사, 화이팅.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해주니까 너무 좋죠. 자, 꼼수를 부리는 자는 그 한번 채팅방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꼼수를 부리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젠가 도태된다. 도태되기 마련이다.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 꼼수는 불필요한 에너지인 거죠.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우리 명예성우님이 그 유튜브 그 유레카 물리학자 그거 올려놓으셨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검색 로직 185페이지 184페이지도 누군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185페이지에 네이버가 구글화가 되는 거죠. 네이버가 구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위 노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안드로이드 폰과 크롬 브라우저 사용자가 증가하고 유튜브의 폭발적 성장 또한 구글 검색 비중을 높였다. 세 번째, 네이버 검색 결과로 광고 포스팅 위주로 노출되는 영향이 있다. 이러면서 네이버가 이제 구글처럼 검색창이 두드러지게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이버에 대한 쉬랭크 이야기가 나오고요. 188페이지. 쓸 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검색 로직 마지막에 나오는데 네이버는 다이아 로직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목에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이미지가 몇 개 있는지, 글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SNS에 공유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 본문의 문단별로 키워드가 적당히 들어가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만큼 길이여야 한다. 내가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만큼 길이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일기장으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해 노출 기준은 방문자가 글을 충분히 공들여서 읽는지 금방 나가버리진 않는지 공유하는지 댓글을 다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주면 좋겠죠. 17강 카페 있잖아요. 공유하기 딱 좋잖아. 공유도 하고 14일강, 12강 큰 톡방 있으니까 그런 데다 공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알려야지. 내가 나를 알리지 않는데 누가 나를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의 잠재 고객 시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잠재 고객들에게 알려요. 쭉쭉. 홍미 대표님 블로그 써가지고 새벽에 그냥 돌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올리세요. 땡큐 세사모. 네, 이 땡큐 세사모의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84쪽에 대한 이야기는 임종순이 하겠습니다. 184쪽이요? 예. 오케이, 좋아요. 차별화할 수 없는 아이템을 진짜 차별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보통 사람들이 차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184쪽에서 이 저자는 아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뜻은 김민희 쌤하고 내용을 똑같이 쓰다 보니까 제가 바로 그 뒤에 두 번째 했었던 내용 중에 바로 184쪽인데요. 첫째가 그 포인트를 잡아라 하는데 이커머스라는 거는 전자상거래를 말하거든요. 인터넷이나 PC통신상에서 전자상거래를 줄여서 이커머스라는데 이 이커머스 상에서는 첫째 왜 나에게 사야 하는가? 두 번째 제품 외에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제품 사용법을 영상으로 제작할 수는 없을까? 네 번째 고객이 대화 나눌 커뮤니티를 만들 수는 없을까? 다섯 번째가 내가 판매하는 제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첫째가 내 서비스를 받고 고객이 기억할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두 번째 키워드가 고객의 기억에 남기 위해 어떻게 멘트를 구성할 것인가? 세 번째 키워드가 고객의 정서와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게 돕는 행동이나 제품은 무엇이 있겠나? 네 번째,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첫째, 제공하는 음식의 맛을 다양한 차원으로 느끼게 하는 먹는 방법이 몇 개 존재하느냐,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 고객이 지키면서 먹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가. 첫 번째 온 손님들에게 먹는 방법을 이야기하라는 거. 세 번째, 반드시 내 가게에 와서 먹어야 한다는 등을 내세울 만한 어떤 멘트가 있느냐, 메뉴가 있느냐. 네 번째는 그 메뉴를 맛본 고객에게 다음에 어떤 메뉴를 추천할 수 있느냐. 이러한 등을 생각하면 차별화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실예를 하나씩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거와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족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다음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주제 가지고 만날까? 막 이런 등 한 번씩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구들 만나면서도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잡다한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다음에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만나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사람들과 사람들의 대화법도 이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자상거래나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아 친구들이나 사람들의 만남의 방법에도 써먹는 게 참 좋겠다 이런 걸 느꼈어요. 오늘 감사 파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희진의 현진, 영재, 은혜, 정은, 혜준. 네, 안 들어오신 분들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겠죠? 시간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겠죠? 감사, 파이팅. 우리 복난 대표님.
저는 지금 이걸 하나도 준비를 못 했는데요. 네, 지금 방금 정순영한테 읽은 거 지금 184쪽이 네. 내가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면서 나는 어떤 서비스업을 하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대로를 한 번도 못했나?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나? 그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파이팅. 화이팅.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김영숙한테 사야 되는가? 왜 김영숙한테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는 또 그에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내가 어디 가서든지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감사해요. 맞아요. 또 우리 정순 성우님이 다음에 주제는 또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 네네네. 우리 보통 다음에 만나, 또 보자, 이러고 끝나는데, 주제를 정하고 다음에 또 보자. 그것도 너무 좋은 좋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맨날 그리고 만나면 지난번에요, 잡다한 저희 대학 속담만 동창 떠는 모임이, 것보다. 예, 대학 동창 모임이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우리가 그냥 주제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에 대한 감상, 자기가 봤던 영화 주제에 대한 감상을 보고 느낌 어떤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그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공유할 점이 나지 않겠니 했더니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임이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각자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자기가 영화를 보고 느꼈던 걸 다 준비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의 작은 만남도 모임. 중년의 여성이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정리했던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아이디어가 좋았다라는, 제 경험상 봤을 때 참 좋았던 것 같거든요. 좋아요. 그 만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제가 그 203쪽 할게요. 아니, 비디오 안 켤 거야, 진짜. 쫓아냈나? 비디오 켜주세요. 이게 누워서 하는지, 앉아서 하는지, 엎쳐서 하는지 몰라. 203페이지. 네. 이렇게 켜놓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굴 말하는 사람 발표를. 얼굴을 봐야죠. 이럴 때 빨리 사진 203페이지. 찍어. 이럴 때 빨리 사진 찍어 나가기 전에. 아이고, 알았어요. 아니,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그럼. 시커매. 안 아니, 잘 시커매. 나와, 이뻐. 어디로 시커매서 갔어? 책 안 사라졌어요. 들어도 돼. 책 안 들어도 돼. 얼굴 가려. 이미 찍었어, 이미 찍었어. 찍었어요? 네, 네, 찍었어요. 책 203 들고 얼굴 가리고 좋아요. 다시 한번 지금. 얼굴 민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얼굴 가리고. 이렇게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 둘. 왜 나오다마다야. 네, 얼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예, 203쪽에 보면, 네, 2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아맘의 모자본에서 1억 매출 만들기. 스몰 스텝 이랬는데, 저는 이게 예전에도 생각했는데, 진짜 부자는 해야 하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은 사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돈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으면 좋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사실은 많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진짜 부자는 살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지 않아도 되는 게 많은 사람. 세 번째는 진짜 부자는 만나야 할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사람. 이게 진짜 부자와 안 부자인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마음에 오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하고 싶지 않은 일. 어? 그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원래는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많아서 그 얘기가 와서 어떻게 난 나중에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파이팅. 자, 네. 파이팅. 감사 화이팅. 나는 이제 계속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죠. 저도 홍미성 언니 만나고 싶죠. 유순 언니도 만나고 싶고, 홍숙 대표님도 만나고 5월 싶고. 5월 13일 날 만나면 되잖아요. 5월 네, 13일. 5월 네, 13일 낭독회 합니다. 그때 다 오세요. 네. 네, 우리가 우리는 부자에 대한 만나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5월 제가 13일 난 제가 못 할게요. 가는데. 그러면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니까 만납시다. 오케이. 5월 13일 나는 약속이 있어 못 만나는데. 오후에 만나고 오시면 돼요, 싶으면 오후에. 5월 오후에 13일 오셔요. 저번처럼 오후에 오셔요. 그 오후에는 좋은 날 게 뭐냐면 그 백용학 소장님이 건강독서 모임 저희 1인자 자연치유 1인자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때는 이제 질문하면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원래는 건강독서 모임에 안 하면 이게 안 받아줘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특별히 낭독회하고 겹치고 이렇게 해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아침에 오시는 몇 분은 시까지? 3만 원, 몇 시까지야? 오후에 오시는 분은 2만 원. 그래서 우리가 그분도 되게 소중한 시간을 내니까 1만 원은 우리가 걷어서 이제 그분 드릴 거고 2만 원은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차 한잔 하고 이럴 거예요. 네. 몇 그러면은 시까지 해요? 10시까지 오셔야 몇 됩니다. 시까지? 몇 시까지 새벽녘 오냐고요? 오고 싶 출구. 글쎄요. 뭐 저녁까지 아니 먹고 갈 수도 몇 시에 있겠고. 끝나냐고. 네. 몇 시에 끝나냐요? 그거는 백도사님이 하기 나름이죠. 근데 책을 무슨 책 해요? 지금은 암은 병이 아니다 하고 다음 달에는 뭐였죠? 왜 아플까? 다음 달 건강돼서 왜 아플까? 배 아플까? 네네. 우리 맨날 아파서 고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낭독독서 모임이고, 네, 건강독서 모임은 왜 아플까? 이 낭독독서 모임은 지정도서가 뭐였죠? 어제 제가 올려드렸는데, 네네. 못 어저께 봤는데? 올려주셨는데. 안 줬어요? 제목이 네, 안 뭐였더라? 올라왔어요. 어디다 올린 거지, 그럼? 어제 올라왔는데. 어제 올라왔었어요. 그죠? 그래요? 어제가 아니고 낭독독서 모임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 자, 좋아요. 좀 이따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부자에 대한 정의. 사업자마다, 대표자마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다 사회사업에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면 최소한 이거는 한 10%? 10% 너무 많아. 그럼 1% 정도? 기부를 해야 돼, 기부를.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그래야 나에게 복이,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었다, 이것을 다 내가 가져가면 안 돼. 이것은 기부하라고 나한테 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부를 하는 삶을 살면 나한테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굴리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 수입에서 일정액을 기부를 하는 게 좋아요. 네, 은혜 성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순우 성우님은 몇 페이지가 남았나요? 저는 175페이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앞에서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괜찮아요. 그걸로 또 해도 돼요. 대체하겠습니다. 또 해도 돼요. 어렵게 채팅방에다 또 한 줄 적어 올리고 그랬는데 예. 채팅방에 적어 올리는 게 나는 그거 한 줄 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하거든. 그래가지고 예.
여기서 발전하는 AI 기술 속에서 몇 인간이 페이지예요? 중심을 잡기 위해 175페이지. 175페이지 네, 아래줄 좋아요. 예, 발전하는 AI 기술 속에서 인간이 중심을 잡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더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애매했던 단순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처럼 우리가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그것을 찾기 위한 것보다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 이거를 이게 본질적이라는 거, 우리는 알면서도 뭐든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해야 하지 않으면서도 또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낭독 독서 모임에서도 그렇고 제가 하는 모임 중에서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서 그래도 얻는 게 있고 해야 된다는 책임감, 또 습관으로 이어져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가 AI로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창의성. 네? 창의성.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은 뭐 하는 거예요? 꾸준히 쓰면서 반복하면서 나온다. 우리 순우 성우님 창의성, AI 대체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인간의 중심을 잘 잡고 본질적인 것을 꼭 매일 좋아요. 잡고 가야 돼. 네, 감사합니다. 매일 뭐 하라는 거예요? 짧게라도 반복해서 글을 반복, 쓰는 사람이 창의적인 글을 계속 써내야 습관을 되는 거예요. 들이는 거. AI가 매일매일 감사하게 쓰십시오. AI는 감성이 없어요, 감성이. 그래서 우리 그 명희 성우님이나 정순 성우님이 감사일기 쓰는 거 봐봐요. 우리가 그 속으로 젖어 들어가잖아. 아, 그러면서 나는 쓰지도 못해. 한 줄도 못 써, 한 줄도. 이 반성해야 되는 거, 반성해야 되는 거. 로봇의 지배를 받을 확률이 조금 있는 사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있는 사람.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한 줄의 글이라도 써라. 그래서 나 혼자 일기장에다 썼으면 캡처해서 올리세요. 나를 네, 해야지. 정순 나 AI에게 성우입니다. 로봇에게 당하지 않고 나 이렇게 살아남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이셔야죠. 우리 순호 박사님 보세요. 네, 몸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졸업하고 책도 막 2권 막 내시고 얼마나 대단하세요. 이분만 보면은 이분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그냥 쳐다만 봐도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이잖아요. 이런 분이 여기에 있다는 건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돼. 우리 그죠? 본받아야 돼. 네, 맞아요. 맞아요. 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본받으세요? 아닙니다. 매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꼭 성우님들 얼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싶은데 5월 13일 날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날 또 1박 2일로 가면은 그 12일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로 오게 돼서 아무래도 참석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꼭만 하려고 괜찮습니다. 했는데. 네. 아,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4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또에나 낭독의 날, 낭독의 날. 낭독의 낭독의 날 날, 제정하신 거 아니야? 낭독의 날. 네, 그 낭독의 날. 국가에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제정을 했죠. 4월 30일은 낭독의 날입니다. 낭독의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 1기, 2기 참여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낭독을 하고 그렇죠? 필수적으로 자기가 쓴 글 그리고 내가
낭독을 하면서 무엇이 좋아졌는지 좀 쓰시고, 또 내가 낭독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댓글 릴레이에 나 낭독 할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 순서대로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한 2, 3분 내외 정도가 가장 좋아요.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해도 되고 내가 낭독을 하면서 무엇이 좋은지 우리가 낭독 전파사로서 낭독 전도사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낭독과 글쓰기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그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 29일 날 10시에 왜 줌으로 모여서 전자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9일 그때 날 10시요? 4월 4월 29일 날. 10시요? 그래서 제목하고 자기 한 3가지 정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네. 10시 정도에 모이면 될까요? 10시? 4월 29일 날. 밤 10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낮 10시입니다. 아, 10시요? 이런, 29일 날. 29일이요? 네네. 아니면 오후로 해도 돼요. 오후 오전 저는 3시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오전 29일이 토요일이네요. 네. 토요일 10시 그냥 하죠, 뭐. 저도 10시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괜찮습니다. 10시 시간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기 못 쓰신 분들 쓰시고 내가 책에 무엇을 실을 것인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 실게 되는 건가요? 새 꼭지 A4 용지 한 장 반, 한 장 정도는 써야 되죠. 한 꼭지마다 A4 용지 한 장으로 갈게요. 전자책이니까. A4 용지 한 장. 그러면 세 꼭지만 들어간다고요? 네네, 새 꼭지. 사람이, 그게 30페이지가 안 우리 지난번에 한 100페이지 다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10명이 한 3장씩 하면 30페이지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더 늘어나잖아요. 페이지 수가. 그러니까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때 모이는 사람들 없으면 한 4-5꼭지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발표 안 하신 분, 우리 주영 성우님. 네, 저는 163. 네, 163페이지. 콘텐츠 해커의 정의. 거기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검노드라는 그 플랫폼, 검노드라는 그 프로그램, 그거를 얘기하는 내용들인데, 이거 지금 2번째 읽는 책이지만도 여전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검노드를 그 당시도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근데 뭐 영어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못 따라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오늘은 구글 거기에 플레이스토어에 찾아보니까 검노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노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161쪽에 중간에 보면 이 말은 링크를 첨부할 수 있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밴드, 카페, 카톡방 등 어떤 플랫폼도 가리지 않고 카드 결제를 받으면 이 검노드 이거를 통해서 수익화가 되어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조금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어, 사업자가 없어도 되고, 피지사 등록 없어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드 결제할 수 있는 검노드를 이렇게 소개한 내용들을
세일즈를 자동화시키는데 이만큼 단순한 강력한 툴은 없다. 그래서 검노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거를 처음에 읽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두 번째 읽을 때도 또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이 책 전체가 물론 좋지만 그러면서 그 위에 검노드 사용 사례 중에 쭉 그 아래 콘텐츠 해커의 정리 그 위에 쪽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이 더욱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가야지 된다. 네, 이렇게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파이팅. 우리 은혜 대표님이 요 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하는 사이트를 알고 있죠. 여기보다 검노드보다는 좀 수수료가 높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검노드 제가 캡처해서 보냈지만 이게 영어 사이트예요. 그죠? 음.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내가 자신 있으면 얘를 사용을 하는 거고 뭐 한국어로 번역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아는 우리나라 거 조금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쓰면 되겠죠. 업로드 사용해도 괜찮아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제가 보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영어로 나와가지고 저는 네, 예전에 저도 영어로 나와서 손도 못 네, 댔는데. 한국어로 매달 번역하면 되는 거죠. 네?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죠.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해서 쓰면 돼요.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편리한 대로 쓰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검노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국에서 뭐 클래스나 크몽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 뭐 다른 거 사이트 사용하죠. 원내대표님 말할 수 있어요? 조원내 대표님? 운전 중이에요. 여기 이제 인증서 없이 결제 가능한 곳이 있는데 뭐 들고 다니더라고. 또 들고 다니면서 결제할 수 있고 그래서 편리하긴 한데 수수료가 얘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 이 검노드는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검노드 그거 구글 거기에 검색했을 때 분홍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에요? 제가 여기 텔레그램 톡방에 넣었습니다. 텔레그램 보시면 거기에 제가 초대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돼 있어요? 네. 왜? 개인톡으로 저기가 와 있어요. 개인톡으로요? 네. 어머. 그때 결제가 날짜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어머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네. 아유 죄송해요. 이게요, 니더기인데요. 개인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 니더기를 갖고 다면 결제하지만 이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검노드는 사업자가 없이도 피지사 네네네. 등록 없이도 공인인증서 맞아요. 없이도 네. 근데 그 사이트 잘못하면은 수수료가 되게 비싸다 하더라고요. 수수료가 지금은 3%라고 써 있어요. 음. 네, 주영 대표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 톡방 초대 링크 보냈어요. 네. 네. 대표님, 발표 안 하신, 네. 대표님 저기 5월 달에 책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게 제목이 맞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구매해 놓으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앞에 위에 있는 것들은 안 보여요. 오늘 거부터 이제 지금부터 보이는 건가 그렇죠. 봐요. 예, 네. 예. 이 텔레그램은 다 보이지 않아요? 카톡은 안 보이더라도? 아니, 위에 거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것도 같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 다음 페이지 소개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내가 읽은 거 또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진 성우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유료 콘텐츠 이런 거 막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몽이나 타링이나 이런 게 많은데, 저도 책을 볼 때는, 아, 해야겠다. 실천을 해야겠다 하는데, 막상 또 책을 덮으면은 너무 할 게 많은 거야. 책을 덮는 순간부터. 그쵸. 네, 그래가지고 참 실천하기가 애로점이 있어요. 또 맞아요. 실천하려면 또 이것도 저것도 맞아요. 자꾸 늘어나니까 네, 네. 맞아요. 예, 시간은 부족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늘릴 것이 아니라 점점 맞아요. 줄여야 되겠죠. 예, 여기 보면은 156페이지에 뭐 유료 영상의 경우에는 비메오에다가 업로드해라 해서 비메오로 이렇게 링크 많이 주는 거 있죠. 155페이지에.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에어클래스 여기가 뭐 직관적이어서 영상을 올리고 판매하는 방식을 주변에 추천하고 있다 해서 이 에어클래스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에어클래스. 그래서 제가 얘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콘텐츠를, 올린 거 아닌가요? 네? 아, 거기 올리지는 않았어요. 에어클래스를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다. 그냥 클래스 링크 주소만 101도 한번 보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해야겠죠. 이분이 158페이지에 보면은요,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줄에 타링이나 크몽, 에어클래스, 클래스 101에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두 번째 줄에 한 번만 시도해서 온라인에 팔아보세요. 우리 그래서 한번 이거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타링, 크몽, 에어클래스, 클래스 101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근데 사람들은 타링을 많이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크몽이 아주 더, 간단한 크몽이 것도 더, 괜찮죠. 간단한 것부터 한번 등록해서 팔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165페이지 어느 분이 했었나요? 165페이지. 아니요. 자, 여기서 안 했어요. 보면은 AI 시대 생존을 위한 전략이 나오죠. AI를 위한 생존의 전략. 나는 이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보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세 가지. 전문성, 권위성, 신뢰성. 네, 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예. 일명 EAT라고 해서 전문성, 권위성,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 166페이지부터 쭉 풀어놨어요. 166페이지 맨 아랫줄 우리 명희성우님 한번 그 두 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쪽수가 몇 쪽일까요? 165페이지. 165쪽, 아, 166. 166쪽. 전문성부터 읽을까요? 아니,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아, 네. 저는 무자본 창업 교육을 시작한 2013년부터 좁은 타깃으로 비즈니스 모델 잡는 것을 책, 문서, 영상으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좋아요. 음. 여기에서 보면은 전문성을 무자본 창업을 무얼로 좁혔어요? 책과 문서, 영상. 우리가 비즈니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책과 문서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 책, 문서, 영상.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제가 뭐 챌린지 하자 그러면 하셔야 되겠죠. 네, 남는 건 책, 문서도 따지고 보면 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상, 이 세 가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는 블로그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책, 문서, 영상, 네, 블로그, 뭐 구글 뭐 다 포함이 되겠죠. 문서라고 하면 거기에 그림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노출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 17강 단톡방 많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다 보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하는 일을 다 노출시키는 거야. 감사일기도 그런 데다 다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오, 임정순? 오, 대단한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매일 쓰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보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대꾸는 한마디도 안 해. 눈팅만 하는 거죠. 자, 167페이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번째 보면은요. 구글과 페이스북은 나를 다 관찰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여기다 넣어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죠? 내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뭐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소득 수준, 무서워. 구매 이력,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나의 무서워. 배경을 구글이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비밀이니 뭐니 다 여기다 넣어놓잖아. 이게 다 긁어가요. 다 보고 있어. 네. CCTV보다 더 무섭다. 근데 네이버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아이디를 통해서 자기 분야의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그 분야의 입지를 미리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급하다고 하죠. 시급한 투자다. 그 어떤 투자보다 시급한 투자가 뭐다? 먼저 내 아이디로 입지를 구축해 놓는 거죠. 제가 낭독의 날을 미리 구축해 놨어요. 그죠? 그냥 딱 찍어 놓는 거야. 낭독하면 김영숙 하게끔 딱 찍어 놓는 거죠. 여러분이 메타버스 낭독 김명희 하면 딱 찍어 놨잖아요. 딱 찍어 놓는 거야. 고지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 놓는 게 좋죠. 전문성. 그래서 신뢰성이 나오죠. 신뢰성은 이 뭐냐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하는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소득 창출의 기회를 늘려야 되겠죠. 와, 2013년도에 오픈 AI를 봤는데 우리는 이제서 오픈 AI를 보고 있으니 빠르다. 빨라. 우리가 틈만 나면 시간을 내서 구글 번역기 있으니까 미국 사이트를 점령을 해야 되겠죠. 마케팅 뭐 이런 거 다 검색을 해서. 그리고 육아맘에 대해서 194페이지에 보면은요. 육아맘의 무자본에서 1억 매출 만들기, 컨텐츠로 작게 시작하기, 고정 비용 최소로 출퇴근 없이 최소 인력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 자유롭게 돈 벌고 싶은 분들 꼭 기억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육아맘의 필살기를 이곳에 썼죠. 이 196페이지 보면은 이분이 영어를 전공했나 봐요. 책을 유아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막 썼어요. 10권 정도는 써야 돼. 10권. 내 분야와 관련해서 10권의 책을 쓰면 전문가로 인정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내가 큰돈 들이지 않고 잠재 고객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라 이러면서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보면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것 혹은 불편한 것부터 출발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성장하는 과정을 담는 게 중요해요. 성장하는 과정. 사람들은 내가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 모습만 찾는데 그 과정을 찾아야 돼요. 그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놔야 돼. 그래야 공감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김승호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 부자의 사람 만나면 나하고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책을 썼을 때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거쳤다 하니까 거기에서 공감이 가는 거죠. 네. 202페이지 첫 번째 줄. 아이템을 구체화한 다음에는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품을 만들고 초기 고객에게 혜택을 주면서 판매를 해라. 자, 202페이지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보면 독자님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그게 최종 아이템이 되지는 않겠지만 첫 아이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내가 아이템이 없어서 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지 그것을 생각해 하셔야겠죠.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 208페이지예요. 208페이지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이고 해커의 정리,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구분형 뭐라고 불러야 되나? 구분형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구분형 그 선생님도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의 본질,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유감함의 성공 키워드 이러한 제품이 나오죠. 크몽에 한번 크몽크몽 하는데 우리도 크몽에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가를 하고 있으면 요가를 올리고 카드뉴스를 만들 줄 알면 카드뉴스를 올리고 그다음에 보험 영업을 하고 있으면 보험에 고객이 나한테 자주 사용하는 질문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3분대로 정보성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영상을 만들 때 3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시청을 안 해. 3분 이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213페이지에 보면은 상업자 자신이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회사 안팎에서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는 것.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도 직원을 믿고 직원이 시행착오하고 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 돈이 동기부여가 되는 직원과 비전이 동기부여되는 직원 틀리잖아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비전이 좋아. 직원들도 이게 틀리다는 거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리고 거기 밑에서 보면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제가 위기가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강사들의 강사 시간이 다 끊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때 줌 사용법을 무료로 가르쳐 주면서 이 단톡방이 만들어진 거죠. 위기는 나에게 곧 기회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218페이지) 볼게요. 218페이지. 나하고 결이 맞지 않는 사람도, 결이 맞는 사람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도 돈이 들어오는 이렇게 컨텐츠를 발행했기 때문이죠. 한두 번 발행해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게 공명이 생기죠.
제가 낭독 독서 모임을 한다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뚝 하고 끝나면 매일 모이는 사람만 모이죠. 그죠? 저도 꾸준히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육아맘도 돈 벌게 해주는 역발상 접근법이 나오는데 엄마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는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라. 220페이지 첫 번째 줄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라. 221페이지에 대단한 것 하지 않기. 스몰 스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22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언론과 미디어의 노출 끊기. 이거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네 번째,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바쁘면은 도우미를 써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면 나에게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223페이지 다섯 번째, 아이와 계속 같이 있지 말기. 혼자 있는 거,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22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은 해커 정리 마지막 줄. 부모가 좋은 기분과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자녀에게는 훨씬 좋은 에너지를 줘요. 엄마가 막 바빠가지고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바쁘잖아요. 아이도 불안해요. 아이도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분과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54페이지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제공하는 여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디까지? 225페이지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게으르고 싶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인드셋.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인드셋. 228페이지부터 끝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장은 시작을 합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그리고 책을 보는 관점의 변화, 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컨텐츠로 게으르게 돈 버는 고수가 6개 인피니티 스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진짜 나를 만나고 싶으면 계속 녹화하세요. 우리가 1인 기업을 하기 위해서 또 내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나를 노크를 해야 돼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 대답이 필요하죠. 그리고 4H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네 가지 4H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도 쉽죠. 나를 찾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의 본질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갈 수 있는지 다음 시간이 아주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러면 글로 한번 오늘 낭독 독서 모임을 했는데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소감을 적는데 또 나 못 적어 안 적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책 속에 한 줄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남는 것은 문서하고 영상하고 글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글 쓰는 게 내 콘텐츠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다음 달에는 칭찬 릴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하는 거. 나 자신을 칭찬하는 챌린지를 할 거예요. 다음 달에는. 소감 한번 3분 동안 40분까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낭독 모임 3주차인데요. 신태순 작가님의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오늘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낭독 독서 모임 성우님들과 소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주영 수원에 계신 낭디꿈 리포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황주영 낭디꿈입니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책을 읽으면서 강범위하고 해야 하는 게 많은 것 같고 다 할 수는 없고 다 하지도 못합니다. 녹슬지 않게 책을 읽고 필요한 것을 딱 꼬집어 시간을 쓰고 나의 콘텐츠에 꾸준한 노력을 해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엔 끝이 없겠지만 내 역량에 한계가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는 말아야겠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 화이팅! 감사, 파이팅! 네, 오늘 광범위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다 할 수는 없고 이야기 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은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지금 녹슬지 않게라고 했잖아요. 그죠? 녹슬지 않게 기름칠을 늘 해줘야 돼, 기름칠.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내 몸이 같이 녹슬어 버리니까. 네, 나눔 감사합니다. 배움의 끝이 없다. 우리 유순호 박사님의 책을 쓴 건 제목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배움의 끝은 없다. 감사합니다. 감사, 파이팅.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유유정 낭디꿈 성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태순 작가님의 30차낭 책을 읽고 낭독 모임 한번 어떻게 느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희정입니다. 모처럼 낭독 독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은 상태이기에 성우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에 대한 풀이를 해준 김영숙 대표님, 책 내용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책을 읽은 것 같은 느낌으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은 성우님들을 의해서 듣고 읽고 나니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시간을 내서 쪼개어서라도 꼭 읽어보기로 나와의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독서 모임 참 행복했어요. 준비는 못했어도 성우님들의 책 내용을 잘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이 차분한 목소리 너무 좋죠. 내가 준비를 못했다고 해서 참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참여를 해야겠죠. 그래야 내가 인사이트를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감사, 파이팅. 우리 네, 용마산에 정경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서울의 김명희 낭디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낭디꿈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마산의 정기를 품고 사는 리포터 김명희입니다. 네. 멋지세요. 저는 그냥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쓰긴 했는데요. 주제를 뽑아봤어요.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 신태수님은 AI 시대의 생존을 위한 3가지 가이드라인과 콘텐츠 마케팅에 반드시 AI 기술을 활용하라고 제시해 줍니다. 그 3가지는 전문성, 권위성, 신뢰성이 그 가이드라인인데요. 특히나 AI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창의성은 AI가 대체할 거라고 했던 단순 반복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할 때 갖추게 된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감사의 일기를 쓰는 그 챌린지가 여기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챌린지를 반복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 화이팅입니다. 감사, 파이팅. 화이팅! 네. 전문성, 권위성, 신뢰성. 멋지죠? 이 3단어,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감사일기 챌린지, 이번 말까지 쭉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를 뽑은 게 잘한 것 같아요. 주제.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 변화의 첫 단추다.
네, 우리도 주제를 한번 뽑아서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부르고 쓰셔도 되겠네요. 맞죠? 감사 파이팅. 와우, AI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낭독 독서 모임을 오늘 했는데요.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젊은 30대의 몸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창원의 임정순 낭디꿈 리포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임정순 안녕하세요. 성우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정순 낭디꿈님 나와주세요. 네, 낭기꿈 임정순입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에서도 진해, 벚꽃이 유명했던 진해에 살고 있는 임정순 리포터인데요. 저의 오늘 주제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요즘 챗GPT와 AI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는 AI의 지배를 당할 게 아니라 AI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창조성을 가져야 하고 꾸준히 글을 쓰고 이미지, 오디오, 문서와 영상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어떤 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저의 인생관이 행복한 시간 부자가 되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낭독과 메타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글과 영상 편집을 하는 것을 또한 좋아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또한 즐거운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함께 하신 성우님들과 함께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 파이팅. 감사 파이팅. 파이팅. 네, 행복한 시간 부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창의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남들과 평범한 삶, 남들과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서는 내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다 보냈는데 PC로 길게 보냈거든요. 근데 좀 삭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리포터로서, 낭디꾼 리포터로서 또 책을 읽은 거 가지고 이렇게 소감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우님들의 삶이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나는 낭독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낭독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물론. 그런데 나의 목소리로 인해서 돈을 버셔야죠. 내 목소리는 무자본 창업인 거예요. 무자본 창업. 그래서 내 목소리 무자본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못했던 것부터 지금부터 올려야 되겠죠. 제가 유튜브 수업을 하다 보면 대표님 이거 못해요. 강사님이 이거 창피해요. 이러는데 창피하면 비공개로 열어놨다가 나중에 내가 강사가 될지 책을 쓸지 모르잖아요. 그게 다 컨텐츠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너무 잘하는 사람만 하면은 비교돼서 못하죠. 너는 원래 잘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성우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복난 성우님이 갑자기 그냥 뿅 올려주었는데, 네. 아니, 이거 한번 노트에다 불러보도록 메모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복난 성우님 집이 부천이죠. 네, 부천에 계신 낭디꿈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난 안녕하세요. 네. 낭디꿈 뿌건입니다. 저는 이거 노트에다 지금 여행하면서 책을 못 읽어서 지금 성우님들 하는 내용들을 쓰다가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송이 됐어요. 저는 이게 쭉 보면서 제가 이거 뭐죠? 이커머스 서비스업을 이렇게 쭉 이제 적다 보니까 나는 서비스업을 하면서 나는 어떤 영업을 하고 있나, 나는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막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니까 나는 전문성, 권위성, 신뢰성을 보니까 저는 전문성도 아니고 권위성도 아닌 신뢰성을 가지고 일하는 복원이었던 것 같고요.
또 책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나를 성우님이 형 대표님이 해준 거 책을 보는 관점 나를 놓고 해라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책을 읽어도 내가 무슨 내용인지 또 그냥 읽어 내려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까 요점도 정리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읽어가고 읽다 보면 나의 색깔과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려는 거 믿고 또 생각하면서 실행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정리가 안 되고 역정전이가 할 때는 그냥 내가 3분 스케치를 한번 해보자. 해보면서 녹음을 해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 한데 그걸 여지껏 맘만 갖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3분 스케치를 녹음하면서 실행하고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파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응원합니다. 3분 스피치. 우리 복난 성우님 3분 네. 스피치 안 올라오면 우리가 올려주자고요. 복난 성우님 네. 3분 스피치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카톡 한 번씩 주면 해주세요. 신청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야? 나 이해 못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다시 한번 편안한 시간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제가 건강독서를 할 때 맨날 강사님이 읽어오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어요. 사람 미치는 거야. 읽을 책도 많은데 일주일에 한 권씩 그러면 다 읽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뭔 내용이야 대체. 안 들어와. 근데 한번 그냥 지나가고 또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니까 이런 글이구나. 이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어떠한 글만 읽어서 그러냐면 똑같은 거, 편한 책만 읽었기 때문에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분야의 책을 읽는 게 중요하죠. 우리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은혜 대표님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제가 오늘 네, 동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간회가 있어가지고 미용실에서 염색도 하고 머리도 하느라고 여기 휴대폰을 못 켜갖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우리 은혜 성우님 양대꾼 네, 응원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오가느냐고 정말 전국을 아유, 누비고 있죠, 아주 그냥. 멋져, 박수 한번 멋져. 보내주세요. 이 새벽부터 움직이는 분 이분밖에 없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뭔가를 컨텐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글부터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하나씩 쓰세요, 지금. 지금 떠나면 또 못해. 딱 20분만 쓰세요. 딱 20분만. 그죠? 딱 20분만. 글로 못 써. 이 시간 끝나면 못하니까, 안 하니까 지금 그냥 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이 책 속에서 실천하기로 했잖아. 글 쓰고 뭐 하고. 근데 이 시간 떠나면 안 하게 돼요. 딱 20분만 하자고요. 여러분이 쓴 글 있잖아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사진 이 책 하나 찍어서 넣고, 그러면 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228페이지부터입니다.